잠은 오지 않고 밤은 너무 길어요. 이게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뇌가 안심하면 잠은 따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완전히 녹초가 오늘은 되어 침대에 건강한 누웠는데 노년기를 보내는 불과 방법에 몇 대해 시간 만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밤중에 깨어난 가장 적 중요한 있으신가요? 것은 꾸준한 시간이 운동입니다. 늦어질수록 몸은 이건 완전히 지쳐 있는데도 머리는 오히려 맑아지고 생각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리고 매일 건강한 아침 노년기를 알람 보내는 시계가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볼까 잤다고 합니다. 알려주는데도 가장 중요한 머리가 것은 멍하고 꾸준한 운동입니다. 몸이 무겁고 기억력이 흐릿한가요? 이런 증상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그런 건강한 생각은 노년기를 뇌를 위험에 보내는 빠뜨리는 방법에 대해 것입니다.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인체는 정교한 가장 필터와 중요한 것은 같습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낮 동안 활동량이 많을수록 밤에 더 많은 노폐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계속 깨어나면 이 필터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뇌는 마치 배수되지 않은 가장 강물과 중요한 같습니다.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노폐물이 조용히 쌓이고 흐름이 점점 느려지다가 그 결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은 깊은 잠은 수면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에 올바른 신호를 보내는 방법만 안다면 뇌는 스스로 진정한 휴식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밤중에 깨는 진짜 이유를 알아보고 더 중요한 것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뇌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건강과 수면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 1번을 남겨주세요. 저는 우진지입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전문의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심각한 환자보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불면증으로 인해 조용히 건강이 악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생활 습관이 규칙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하고 정기 검진도 빠짐없이 받습니다. 하지만 제 맞은편에 앉으면 그들은 머리가 항상 멍하고 기억력이 흐릿하고 감정이 쉽게 예민해지고 격렬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몸이 늘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수면 습관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8시간은 자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물어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잠드는데 1시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금방 잠이 들지만 새벽 2시나 3시에 깨서 동이 틀 때까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밤에 몇 번이나 깼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저 머리가 멍하고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채로 깨어난다고만 합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대다수가 이러한 증상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인들이 잠을 덜 자고 더 자주 깨고 정신이 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뇌에게 수면은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뇌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깊고 지속적인 수면을 취하면 뇌는 특별한 청소 메커니즘을 활성화하여 낮 동안 축적된 신경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수면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과정이 중단되고 노폐물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하룻밤 정도의 축적은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축적되면 뇌는 기억력 감퇴, 사고력 저하, 정서 장애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늙는 것 같다며 두려움에 떨며 저를 찾아오시는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매일 밤 불규칙한 수면 패턴에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서 이러한 현상을 아주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한밤중에 깨는 일이 잦았습니다. 낮에는 말수가 줄어들고 내성적으로 변했으며 예전에 즐기던 일들에 흥미를 잃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 들면 원래 그래라고 말했지만 저는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건강한 있었습니다. 노년기를 보내는 저희는 방법에 대해 수면제를 이야기해 복용하지 볼까 합니다.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신 꾸준한 저는 운동입니다.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중요하다. 뇌를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뇌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강한 것이었습니다. 노년기를 그의 보내는 수면이 방법에 대해 점차 이야기해 볼까 정상으로 합니다. 돌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꾸준한 시간뿐 운동입니다. 아니라 눈빛, 목소리, 중요하다. 그리고 정신 상태까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경험은 제 직업적 신념을 더욱 확고히 건강한 해주었습니다. 노년기를 보내는 깊은 수면은 방법에 대해 젊음의 이야기해 보상도 볼까 합니다. 아니고 가장 중요한 소수의 것은 행운아들만의 꾸준한 특권도 운동입니다. 아닙니다. 뇌를 이해하고 그 자연적인 메커니즘을 존중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만약 한밤중에 깨어나 어쩔 수 없이 건강한 운명을 노년기를 보내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을 위한 꾸준한 것입니다. 운동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뇌가 스스로를 정화하는 방법, 노년층이 밤에 더 자주 깨는 이유, 그리고 수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작은 변화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자꾸 깨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몇 시간을 자야 하는가라는 개념은 잠시 접어두고 더 중요한 질문, 뇌는 잠자는 동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침대에 오래 누워있으면 몸이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에게는 시간보다 수면의 깊이와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뇌를 대도시 지하에 있는 복잡한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낮 동안 생각하고 기억하고 걱정하고 감정의 변화를 겪는 동안 신경세포는 끊임없이 활동하며 수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하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노폐물은 규칙적으로 배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스템이 최대 효율로 작동하는 것은 우리가 깊은 수면 상태에 있을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이 처음 들 때는 뇌가 아직 청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 있을 때만 신경세포가 수축하여 뇌 척수액이 흐를 공간을 만들고 독성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이는 조용하고 지속적인 주의를 요하는 섬세한 작업입니다. 밤에 한 번 깨는 것은 마치 불을 켜거나 문을 여는 것처럼 모든 작업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뇌가 비교적 빨리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생체 리듬이 약해지고 수면은 얕아지며 깨어난 후 다시 깊은 잠에 드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새벽 2시나 3시에 단 한 번이라도 깨면 뇌가 남은 밤 동안 진정한 회복 수면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잠에서 깬다고 합니다. 통증도 없고 소변이 마려운 것도 아니고 큰 소음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더 깊습니다. 수면이 반복적으로 방해받으면 뇌는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나쁜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마치 끊임없이 깨어나는 것에 익숙해진 물지기처럼 완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가족, 직장,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낮에는 평온할지 모르지만 밤이 되어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 뇌는 과거의 불안감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뇌는 휴식 상태에서 깨어나기 쉽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실제 위험과 상상 속 위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한 뇌는 그것을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단순히 피로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 분해성 노폐물, 특히 기억력 감퇴와 관련된 단백질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만 느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집중력 저하, 짜증, 감정 기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의 과부하가 걸린 결과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정신 능력이 너무 빨리 저하되는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장 안고 중요한 것은 찾아옵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봐,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면 거의 모든 환자들이 같은 문제를 가장 겪고 중요한 있다는 것을 것은 알게 꾸준한 됩니다. 운동입니다. 바로 수년간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구세주처럼 찾습니다. 수면제는 빨리 잠들게 해줄 수는 있지만 뇌에 필요한 자연스러운 가장 수면을 중요한 것은 대체할 수는 꾸준한 없습니다. 운동입니다. 어떤 수면제는 오히려 깊은 수면 시간을 줄여 뇌가 스스로 정화할 기회를 더욱 줄입니다.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가장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약을 꾸준한 먹어도 운동입니다.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억지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라고. 이 두 가지는 완전히 가장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꾸준한 잠을 자는 운동입니다. 것은 뇌 기능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록 허용된다는 것은 뇌가 안전하고 익숙하며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뇌는 나이가 들어도 놀라운 적응력을 유지합니다. 마치 늦게까지 깨어 있는데 익숙한 아이도 적절한 환경에서 잠들도록 유도하면 원래의 생체 리듬을 되찾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가 이해하는 올바른 언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언어는 명령이나 강압이 아닙니다. 바로 안전 신호입니다. 뇌가 모든 것이 괜찮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신호를 충분히 받으면 점차 경계를 풀게 됩니다. 경계가 약해지면 깊은 수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뇌에 안전 신호를 보내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시각적 인지보다 빠르고 언어적 전달보다 강력하며 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바로 그 방법이 수많은 노인들,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까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깊은 잠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올바른 문을 열기만 하면 바로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뇌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깊은 잠에 든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있어 뇌의 안전 신호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뇌와 소통하는 수많은 경로 중 가장 짧고 빠르며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각입니다.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향기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감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기는 기억이자 감정이며 아주 어릴 적부터 형성된 생존 반사입니다. 여러 단계의 처리 과정을 거치는 이미지나 소리와 달리 향기는 뇌의 감정 및 안전 조절 영역에 직접 전달됩니다. 다시 말해 적절한 향기를 사용하면 단 몇 초 만에 뇌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한 노인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선생님, 낮에는 아무 걱정도 안 하는데 눕기만 하면 불안해져요. 마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런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뇌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뇌는 익숙하고 기분 좋은 향기, 즉 안정감을 주는 향기를 맡으면 즉시 경계를 풀게 됩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신경계는 경계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잘못된 곳에서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문입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천연향 중에는 동양, 특히 나이 드신 한국인들의 생활에 익숙한 아주 단순한 향들이 있습니다. 값비싼 에센셜 오일이나 복잡한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뇌에 필요한 것은 사치가 아니라 친숙함과 부드러움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첫 번째 향은 라벤더입니다.
단순히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그 효능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라벤더는 중추신경계를 진정시켜 뇌가 느린 상태로 전환하도록 돕는데 건강한 노년기를 이는 보내는 깊은 방법에 수면의 대해 이야기해 필수적인 볼까 합니다.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침대 것은 옆에 꾸준한 아주 운동입니다. 은은한 향이 나는 작은 이거는 향주머니 그래서 하나만 많이 놓아두면 중요하다. 충분합니다. 예, 누웠을 때 은은하게 느껴질 정도의 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하지만 건강한 모든 노년기를 사람이 보내는 방법에 대해 꽃향기를 이야기해 좋아하는 볼까 것은 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꾸준한 운동입니다. 전통적인 가정 환경에서 그래서 오랫동안 많이 살아온 많은 노인들에게는 쌀이나 쌀겨 냄새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은 부엌 냄새, 건강한 노년기를 저녁 식사 보내는 냄새,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풍요로움과 합니다. 평온함을 가장 떠올리게 중요한 하는 것은 냄새입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침대 옆에 쌀겨 향 주머니를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더 편안하게 잠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뇌가 이 오늘은 익숙한 건강한 신호를 노년기를 인식하고 보내는 방법에 경계심을 대해 낮추는 이야기해 볼까 것입니다. 합니다. 또 가장 다른 중요한 매우 것은 효과적인 꾸준한 향은 운동입니다. 마른 소나무나 솔잎향입니다. 이 향은 숲, 탁 트인 공간, 신선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뇌는 이 향을 잠재적인 위험이 없는 안전한 환경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히 것은 누워있을 꾸준한 때 운동입니다. 숨이 막히거나 호흡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소나무 향은 눈에 띄게 편안함을 줍니다. 또한 계피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건강한 흥미로운 노년기를 보내는 선택입니다. 방법에 대해 계피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가장 느낌을 중요한 것은 불러일으킵니다. 꾸준한 운동입니다. 밤의 추위, 외로움,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은은한 계피향이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한 항상 노년기를 보내는 아주 방법에 소량만 대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나치게 것은 강한 향은 꾸준한 오히려 운동입니다. 뇌가 휴식을 취하는 대신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게 만들어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향 자체만큼 중요한 것은 건강한 향을 노년기를 사용하는 보내는 방법입니다.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많은 합니다. 사람들이 향이 가장 중요한 많을수록 것은 좋다고 꾸준한 생각하지만 운동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노년 노년층의 뇌는 매우 예민합니다. 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의식적으로 신경 쓸 건강한 정도는 노년기를 아닙니다.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상적인 이야기해 볼까 향은 합니다. 누워서 처음 가장 몇 분 중요한 것은 동안만 꾸준한 느껴지다가 운동입니다. 점차 잊히는 향입니다.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는 더 이상 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뇌는 여전히 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향기의 건강한 위치 또한 노년기를 매우 보내는 방법에 중요합니다. 대해 이야기해 볼까 코에 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장 두거나 중요한 머리 것은 바로 꾸준한 위에 매달지 운동입니다. 마세요. 베개 및 침대 옆 또는 머리맡처럼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는 새로운 건강한 자극을 노년기를 주는 것이 보내는 아니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안식처를 볼까 만드는 합니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가 것은 환자분들께 꾸준한 운동입니다. 항상 드리는 또 다른 조언은 바로 인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뇌는 학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가지 향을 맡고 건강한 내일 다른 노년기를 향을 보내는 맡으면 방법에 대해 뇌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드는 꾸준한 향을 운동입니다. 선택하고 매일 밤 꾸준히 사용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향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진정제가 합니다. 아니라는 점을 가장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한 향이 운동입니다. 바로 잠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아주 부드럽고 잔잔한 예, 자장가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하지만 노년기를 1, 보내는 2주 방법에 후에는 대해 이야기해 다시 볼까 합니다. 잠들기가 더 가장 쉬워지고 중요한 것은 누웠을 꾸준한 때 운동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수면 패턴도 더 규칙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린 많은 분들이 뇌에 적절한 수면 신호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수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자 변화는 미미했지만 지속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수면을 되찾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건강한 향기와 노년기를 저녁 보내는 방법에 루틴부터 대해 이야기해 하루를 볼까 합니다. 마무리하여 가장 뇌가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꾸준한 휴식을 취할 운동입니다. 준비를 하는 방법까지 이 그래서 모든 많이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나면 깊은 수면이 사치가 아니라 건강한 충분히 누릴 수 노년기를 있는 보내는 것임을 알게 방법에 될 대해 것입니다.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향기가 뇌에 가장 안정 중요한 신호를 것은 보내는 꾸준한 방식을 운동입니다. 이해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작은 조각들을 모아 완벽한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뇌는 단 하나의 신호만으로는 충분하지 건강한 않습니다. 노년기를 보내는 뇌는 방법에 대해 일관성,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즉 가장 매일 중요한 밤 것은 놀라움이나 꾸준한 위협 운동입니다.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끝난다는 느낌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낮에는 괜찮지만 밤이 되면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밤에 어둠 때문이 아니라 뇌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해진 취침 시간이 없는 아이처럼 언제 자야 할지 몰라 항상 불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에 좋은 저녁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집안의 불빛이 어두워지고 소리가 작아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면 뇌는 세상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불을 켜두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자극적인 정보에 노출된다면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인식할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하루를 마무리하는 음식을 선택하도록 권합니다. 어떤 분들은 따뜻한 디카페인 허브티를 천천히 음미하고 어떤 분들은 창문을 몇 분 열어 방 안의 공기를 순환시킨 후 닫아 외부 세계와 단절된 느낌을 갖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 심호흡을 몇 번 하며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호흡은 매우 강력한 도구이지만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뇌는 위험이 없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심박수가 감소하고 근육이 이완되며 신경계는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몇 분 동안 꾸준히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는 수면 중 약간 서늘한 온도를 선호합니다. 약간 서늘한 방과 적당한 온기의 담요는 몸이 더 깊은 잠에 쉽게 빠지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뇌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체온을 조절하려고 애씁니다. 이러한 편안함은 특히 노인분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한 가지는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하루 동안 쌓인 걱정거리를 침대에 가져오지 마세요. 뇌는 학습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잠을 자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는 침대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곳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눕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경계 모드로 전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수면이 좋아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룻밤 사이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일단 뇌가 당신의 말을 믿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매우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1, 2주 후면 잠이 더 쉽게 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몇 주 더 지나면 한밤중에 깨더라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더 빨리 잠들 수 있게 됩니다. 깊은 수면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숙면을 취하면 기억력이 향상되고 감정이 안정되며 이유 없는 짜증이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나이는 그대로인데도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노년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어왔습니다. 제대로 돌본다면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뇌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손주들과 이야기하고 책을 읽고 이전에는 피로에 가려져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면은 관계와 같습니다. 수면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잘 보살펴 줄 수는 있습니다. 매일 밤 뇌를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면 뇌는 평화롭게 반응할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오랫동안 익숙한 리듬으로 살아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익숙한 향기, 잠들기 잠들기 전에 고요한 순간, 그리고 당신의 뇌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오늘은 이 이야기를 건강한 노년기를 끝까지 보내는 읽어주셔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감사합니다. 볼까 합니다. 가장 오늘 중요한 나눈 것은 이야기가 꾸준한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수면을 좀 더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을 보내시고 맑은 정신과 건강한 노년기를 평화로운 보내는 마음으로 방법에 대해 아침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중요한